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외지에서 북경에 와서 정착해 사는 북표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호적이 있고 집이 있으면 그게 정말 정착한 걸까요? 오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북경 호적이 없어서 올해 하반기에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올해만 3번째로 주변 친구가 북경을 떠났습니다. 북경에서 10년 넘게 버티며 살다 보니 호적, 집, 아이 교육, 부모 부양,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큰 짐이 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5살, 북경에서 10년을 버텼고 결국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저희 팀 전체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회사에서는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부서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것, 또 하나는 퇴사하고 규정에 따라 N+1 보상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35살이라는 이 시점에서 저는 꽤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직장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고 이번에 남는다 해도 몇 년 뒤에는 다시 구조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요. 주변에서 북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맞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한때 북경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업과 성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여들었던 도시였습니다. 민간 기업과 국영기업,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던 IT 대기업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들은 이 도시에서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 둔화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한때 화려했던 북경 드림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설 이후의 북경 거리에는 이전보다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연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 계속 버텨야 할까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북경의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상주 인구는 약 45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4만 5천 명 감소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122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관련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청년 인구 감소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고향으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고 기차표까지 다 끊었어요. 마음이 그제야 조금은 편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둘이 함께 북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한 도시를 떠나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선택인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도 매달 버는 돈은 결국 집세 내는데 거의 다 쓰이고 말아요. 대도시의 집값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고 호적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로그 원디는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북경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붐비는 지하철과 끝없는 야근의 일상에 작별을 고한 뒤 어릴 적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 차분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북경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근까지도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을 완전히 정리한 순간 그는 오히려 한층 가벼워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디는 인생에서 정답이 하나뿐인 것이 아니라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으며 때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경에서 5년을 버텼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10,000위안이 넘었는데 지금은 4,200위안까지 떨어졌어요. 월세는 매달 2,000위안. 결국 저는 북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는 울면서 북경이 얼마나 좋은데 지하철도 편하고 병원도 최고인데 왜 굳이 그런 작은 도시로 가려 하냐고 하셨어요. 옆에 계시던 아빠는 전화기를 빼앗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정 돌아오려면 최소한 시골로는 오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까지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보니 화려한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 블로그는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고작 10여 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방에서 생활해왔고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한때는 월세 500위안짜리 도심 외곽 마을로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 역시 북경은 분명 기회가 많은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스스로 감당해온 고통과 압박은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는 무게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후회할까 걱정하지만 그녀는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호적 제도는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한 가정이 한 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나 출퇴근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 문제입니다. 복잡한 점수제 정책, 까다로운 서류 심사, 그리고 긴 대기 과정 속에서 수년을 노력해도 자녀를 가까운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누군가는 학군 주택을 사기 위해 고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시간을 보낸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올해 30살 석사 졸업 후 북경에 남아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변의 여러 친구들이 하나 둘씩 북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 역시 자신의 선택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졸업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동기들 중에 북경에 남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들 하나둘씩 북경 생활 체험을 끝내고 떠나고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북경 후적이 없는데 결혼할 때 이미 청도에 집을 사놔서 처음부터 북경에 오래 남을 생각은 없었어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결국 함께 청도로 돌아가게 됐죠. 둘이 같은 전공이라서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녀는 건강을 챙기면서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생활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북경에서 매달 나가던 몇천 위안의 월세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고 느껴요. 블로그는 대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든 혹은 비교적 여유로운 도시에서 한 발 물러나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곁에 있으면서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좋은 삶이라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외식업 매장이 정말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오후 2-3시가 돼서야 겨우 첫 끼를 먹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유롭게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정도예요. 하루 매출은 겨우 1,000위안 정도를 맴돌고 2,000위안을 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만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거리 자체에 사람이 없어요. 다들 배달만 시켜 먹는 걸까요? 멀리서 오는 손님들은 가게에 와서도 왜 배달은 안 하세요? 라고 물어요.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면 국수 몇 그릇 값이 나온다고 하면서요. 사실 몇 년 전에는 저희도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기사님들은 주문을 받자마자 계속 재촉하고 별점이 걱정돼서 배달 주문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매장 손님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들 바쁜 와중에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밀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블로그의 가게는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배달 고객들과의 거리가 꽤 먼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면 요리는 포장 후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달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2차례나 고객이 음식을 반품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같은 업종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달 매출이 오히려 매장 손님 매출보다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배달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일은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을 넘어서 정신적 부담까지 함께 따르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9년 동안의 북경 생활을 끝내게 됐어요. 이제 정말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북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꿈이 끝나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떠나기로 한 건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이삿짐이 하나둘씩 옮겨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지난 9년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끝이 없던 야근, 늘 붐비던 지하철, 새벽 1시에 거리도 받고 아침 6시에 해 뜨는 풍경 도 봤어요. 그 모든 시간이 마치 한 편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블로그는 북경에서의 삶에 대해 이곳의 생활과 업무 속도는 매우 빠르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매일 살아간다기보다 그저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마침 실직까지 겪게 되면서 더 이상 큰 압박을 견디고 싶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례는 배우로 활동해 온 블로그 아재는 북경에서 7년을 버텼고 그동안 수십만 위안의 저축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 대부분이 연기 활동으로 번 수입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90년대생 북경에서 7년, 과연 얼마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7년 전 저는 4,000위안만 들고 북경에 왔습니다. 월세 900위안짜리 작은 방을 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3,000위안뿐이었어요. 그때는 매일같이 여러 촬영팀을 찾아다니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20일 동안 50곳 넘게 지원했지만 단 한 번의 면접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진 돈은 370위안까지 줄어들었고 곧 월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단 한 푼도 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꿈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던 그 순간 드디어 북경에서의 첫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 도련님이었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어도 그 일은 제게 큰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아재는 2019년 코로나 이후 연기 일을 맡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계속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방향을 바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고요. 그래서 그는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짧은 영상을 촬영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재는 자신은 90년대생들 사이에서 결코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길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 걸음씩 만들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러한 경험 자체가 단순한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습니다. 다들 2025년엔 의류 매장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단 4일 뒤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옷가게를 해왔는데 올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북경 날씨도 20도 넘고 원래 3월에서 4월은 의류 매출이 가장 좋은 성수기인데 그 성수기에도 하루하루 적자를 보는 날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하루 운영비만 해도 1,000위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1,000위안 이상의 비용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상가에 손님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비싼 건 비싸다고 안 사고 싼 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고 장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블로그 부부는 이 가게를 무려 4년 반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온 유일한 기반이 바로 이 가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게를 포기하기에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북경 같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북경은 기회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대졸자들조차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정리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포기할 수도 계속 버틸 수도 없는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1991년생인 저는 2026년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35살이 된 저는 10년 넘게 이어온 북경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24년 여름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벌써 2년 가까이 실업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도 보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면접에서 나이를 물을 때 제가 35살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부분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블로그는 북경의 높은 집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북성 영교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면서 그는 두 지역의 집값 차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경에서는 외곽 지역이라도 원룸 기준 월세가 3,000위안 이상이지만 영교에서는 투룸 아파트가 2,000위안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마트와 전통시장, 버스 정류장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생활 자체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북경과 영교 사이에 직접 연결된 지하철은 없지만 지상교통은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어온 북경 생활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영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길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경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거리는 이렇게 한산한 걸까요? 예전에는 퇴근 시간만 되면 국무무역교 근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 시간에도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게 느껴집니다. 골목을 산책하던 어르신들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고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통주나 웅안신구로 이동한 걸까요? 아니면 테마파크나 사무실에만 머물러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거리의 분위기만 보면 통계 속 숫자와는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저는 90년생이고 10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올해 설 전에 국경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고향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고향에는 눈이 내렸어요. 마당에는 하얀 눈이 두껍게 쌓여 참 깨끗하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길이 미끄러워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작은 길을 만들어 놓으니 걸을 때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어릴 적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눈이 오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하던 그 시절이요. 눈을 다 치우고 나니 집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 보니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돼지고기와 대파를 넣은 속을 다지고 계셨는데 그 향이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저를 위해 따끈한 고기 만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블로그는 막 쪄낸 고기 만두는 얇은 피 안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집밥의 맛이 퍼진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타지에서 떠돌며 대도시의 화려함도 경험했고 직장에서의 압박도 버텨냈지만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큰 부도 큰 성공도 아닌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쓸고 불을 지피고 엄마와 함께 밥을 만드는 하루. 그는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국경에서 실업하거나 장사가 망한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제 주변만 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겪고 있어요. 가까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사촌 형 이야기입니다. 1993년생, 올해 32살인데 예전에는 북경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00위안 넘게 벌었고 조금씩 돈도 모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코로나 이후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결국 실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뒤 먼저 집을 한 채 샀고 작년에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을 내서 시내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한 거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이후 계속 적자가 이어졌고 결국 빚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주로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빚도 갚아야 하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집에는 아이 둘까지 있어서 생활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북경에서 10년을 버티고 결국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명은 구조조정을 당했고 한 명은 월 3만 위안의 급여와 스톡 옵션까지 포기하고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왜 북경을 떠나냐고요? 아마도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에 이삿짐을 부르기로 해서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은 그냥 배달로 간단히 해결했고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청춘의 시간은 모두 이곳 북경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도 이 도시는 우리에게 살아갈 기회를 줬고 우리는 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는 미련도 없고 오히려 기대가 됐는데 막상 짐을 싸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아쉬움이 밀려왔고 이삿짐이 하나둘씩 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블로그 부부는 이삿짐 차량이 떠난 뒤 다시 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직접 방문해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와 보증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었고 총 8,000위안을 정산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까지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세심한 배려를 보였고 이로 인해 부부는 큰 따뜻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10년 동안의 북경 생활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버텨낸 기억,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함께 웃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 북경, 이제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며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오늘 북경과 작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살던 작은 집과도 이제는 안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더는 떠오르지 않네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반년 전에 북경에 왔을 때만 해도 앞으로는 이곳에 정착해서 가족 곁에서 살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떠나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있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 자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북경 토박이 젊은 사람들도 과연 이 도시를 떠날까요? 만약 이 질문이 10여 년 전이었다면 저는 아마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여긴 집이고 기회도 많고 누가 굳이 고향을 떠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제 주변만 봐도 점점 더 많은 북경 젊은이들이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북경 사람이라고 해서 꼭 이곳에만 머물러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삶이라는 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어디가 더 편안한지, 어디에 더 좋은 기회가 있는지,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 되는 거겠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